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TSMC, TSMC의 실적 발표를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 주식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TSMC 실적 발표를 보면 대충 반도체 업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려고 왔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역시 TSMC다. 역시 역시 TSMC 신이다. 신이다.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했다면 미안하다. 약간 이 정도였고, 전 저번 분기를 조금 리뷰를 드리자면 네. 저번 분기 엄청 좋았어요. TSMC 실적 엄청 좋았고, 뭐 일단 가이던스 상단 다 돌파했고, 그리고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다 컨센서스로 올렸어요. 올렸고, 거기서 이제 핵심 동력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HPC. 하이퍼 PC인가요? 맞습니다. 되게 고성능 컴퓨터고, HPC랑 오토모티브 이 부분이 좀 하드 캐리를 했고, 모바일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저번 분기에. 그래서 이번 분기의 관건이 이 HPC의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는 데이터 센터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랑 AI 이런 쪽이 다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 부분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근데 회사들이 재고를 쓰고 있다. 주문을 넣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TSMC도 조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약간 삐끗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래도 저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리뷰를 드렸고, 이번 분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의 매출은 USD 달러 기준으로 18.16 빌리언. 잘 버네요. 예, 맞습니다. 잘 벌고, 가이던스가 7.6 빌리언에서 18.2 빌리언이었는데 네. 가이던스 다 돌파했고, 그리고 QOQ 대비해서는 3.4%, 그리고 YOY 대비해서는 36.6%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성장폭 진짜 야무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되게 놀랐는데 59.1%. 높다. 예, 가이던스가 56%에서 58%였는데 이거를 또 뛰어넘구나. QOQ 대비해서는 3.5% 포인트 올랐고, YOY 기준으로는 9.1%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이 9%가 올랐다. 예, 마진이 9%가 올랐습니다. 체질이 엄청 바뀌었다. 예, 정말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마진이 오른 거는 일단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가격 인상도 있었고, 그리고 환율 영향도 좀 이번에 되게 우호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도 49.1%. 이거 GPM 아니라 OPM입니다. 미쳤네요. 예, 5%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도 49.1%로 상단 당연히 돌파했고, 그리고 YOY 대비해서는 10% 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조업인데 GPM이 59%고 맞습니다. 저기서 OPM이 10%밖에 안 빠진 거면 맞습니다. 인력 빼고는 사실상 비용이 없다는 거네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고, 마케팅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리는. 다 전가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넷 프로핏 마진은 또 오퍼레이팅에서 5%밖에 안 빠집니다. 잘한다. 예, 44.4%고, 이것도 YOY 대비해서는 8.3% 포인트 상승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넷 인컴 마진이 좋으니까 ROE 같은 경우도 39.4%. 그래서 이것도 12.1%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좋은 회사. 정말 좋은 회사. 왜 안 오르죠? 그게 참 저도 의문인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되게 우호적인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시먼트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습니다. YOY QOQ 대비. 그러니까 다 좋았다. 재무적으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었다.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모든 부분에서 좋았고, 매출이 오르고, 뭐 매출 오른 회사는 좀 많거든요. 그쵸. 이번에. 근데 마진까지 같이 오른 회사는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 회사는 많이 없죠. 맞습니다. 그 말은 파운드리 수요 여전히 견고하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다 전가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나노 공정에 있겠죠. TSMC가 가격 전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 이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공정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5나노가 이제 전체 매출의 21% 정도, 이게 전 분기에는 20%였는데 한 1% 포인트 정도 오른 거고요. 그 다음에 7나노가 30%, 이것도 전 분기에는 30%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나노, 28나노, 그 기타 쭉쭉쭉 있는데, 뭐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나노 공정이 절반을 넘겼다.
나노 공정 수요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처벌로 보면은 스마트폰이 38%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분기에는 40%였거든요. 좀 줄었군요. 예, 스마트폰은 역시 줄었고 HPC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에 그렇게 극찬이 나왔던 비중이 41%였어요. 계속 오르는구나. 예, 41%였는데 2%가 더 올랐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토모티브 IoT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한 거를 보였고, 근데 이제 이거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 그냥 실제 숫자로만 봤을 때는 세그먼트별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은 그래도 3%가 올랐어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스마트폰 올랐다. 이게 중국에서 아이폰이 여전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향이 큰 것 같고, 아이폰 제외하고 조금 중저가 폰은 여전히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뭐 대만 매출 같은 거를 보면은 중저가 폰은 죽쓰고 있는데 아이폰은 아이폰이다, 이런 걸로 조금 기결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TSMC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주요 기업들이 다 파운드를 TSMC한테 맡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폰은 물론 다른 애들도 있겠지만 이게 아이폰이에요, 사실. 그렇죠. 원래 스마트폰은 줄어들어도 아이폰은 늘어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TSMC의 스마트폰은 사실 그냥 아이폰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TSMC의 HPC는 사실상 AMD랑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다 TSMC한테 생산을 맡기기 때문에 얘네 실적 발표를 보면은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이폰 뭐 나쁘진 않았다. 다음에 이제 HPC는 또 전분기 대비해서 이게 QOQ입니다. YOY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또 14% 올랐다. 다음에 이제 IoT 부분도 좋았고, 오토모티브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좋았다. 그래서 이번 분기도 저번 분기랑 똑같이 HPC랑 오토모티브 부분이 조금 캐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조금 밸런시트 관련된 건데, 현금이 이게 전년도에는 되게 좀 적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번 분기부터 현금을 되게 많이 축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분기에 현금이 더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예,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좋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부분인데, 인벤토리 턴오버 데이라고, 이거는 좀 약간 병목 현상 같은 거를 조금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부터 조금 반도체에서 병목 현상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이게 조금 심해질 때 그때고, 저번 분기에도 88일 정도로 뭐 여전히 병목 현상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저번 분기 영상을 보면. 근데 이번 분기에 좀 대폭 늘어났어요. 저번 분기가 88일이었는데 이번 분기 그 재고 회전 일수가 95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매출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병목 때문에 생산을 못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이 7일은 뭐 때문이냐라고 보면은 운송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운송 부분에서 병목이 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번 분기 실적을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운송 쪽이 일단 기사들, 우리나라도 지금 택시가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들이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좀 운송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의류 OEM이나 뭐 이런 쪽 기업들 실적도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병목 현상이 운송 때문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쭉쭉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컨퍼런스 콜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 콜은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말로 설명을 하려면은 일단은 병목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회사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자세한 단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느 단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운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중요했던 게 올해 예상돼 있는 카펙스
투자 지출이 이거를 23년도로 일부 지연될 거다라고 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카펙스를 올해 더 안 23년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전반적으로 투자, 그러니까 파운드리나 뭐 팹리스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기업들, 그렇죠. 장비 기업들은 좀 안 좋고. 힘들 것 같아요. 이들의 캐펙스가 곧 장비니까. 맞습니다. 얘네 카펙스가 장비고 뭐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리서치 뭐 이런 거. 네, 랩 리서치 그리고 텔, 리서치가 아마 LCRX인가 그럴 거예요. LRCX, LRCX. 예, 그리고 텔이랑 또 하나가 이건 도쿄 일렉트로닉이고요. 네. 등등. KLAC 이 5개가 이제 장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는 좀 힘들 것 같고 ASML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 고성능 맞습니다. 장비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로 이번 TSMC에서 어떻게 보면 TSMC 주주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N3 그리고 N3E 그다음에 N2 이 라인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쉽게 설명을 하면 3나노 그리고 이거는 3나노를 조금 보급형으로 해놓은 거고 3.5나노로 하죠. 예 맞습니다. 속칭 3.5나노 3.5나노. 예 그리고 2나노 아, 이건데 이거는 이제 양산에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좀 실적을 끌어올려준 게 있고 다음에 이제 N2가 24년 말에 이제 생산이 되고 25년 말에 양산이 들어가요. 네. 25년에 양산이 되는데 지금 약간 글로벌 분위기로 봤을 때 이것도 지연되냐? 이 카펙스의 지연이 얘네를 말하는 거냐? 근데 이건 아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예. 그래서 얘네는 꾸준히 지금 잘 되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이때 계획을 유지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이 대답에서도 ASML은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ASML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펙스가 밀려나고 좀 미뤄지고 하는 거는 나노 공정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다 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ASML은 여기서 벗어난다. 나머지 얘네가 조금 문제인 거지. 하이엔드는 그대로 간다. 물론 밸류에이션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 펀더멘털은 ASML은 전혀 훼손이 없다라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양산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원래 올해 말에 예상이 돼 있어요. 하반기. 그래서 하반기에 얘네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노 공정이 엄청 잘 됐는데 HPC랑 이런 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도 아이폰이니까 그렇죠. 나노 공정 들어가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얘네들이 투입되면서 더욱더 높은 마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2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 예상치를 또 상향을 시켰습니다. 가이던스 상향 한 번 더 했어요. 지금 올해만 3번째거든요. 진짜 매섭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상향, 아, 또 상향, 또 상향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2년을 또 상향했어요. 주가만 상향하면 되겠네. 예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장기로 보기에 좋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어떻게 되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어요. 사실 뭐 모든 반도체가 다 TSMC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견고하다. 견고하다. 예, 여전히 견고하고 수요 많다. 단 메모리 제외. 아, 마이크론이 갑자기 눈물이 나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눈물을 흘리고 예, 메모리 제외 견고하고 설령 삐끗한다고 하더라도 TSMC 얘기 아니다. 아, 우리 얘기는 아니다. 예, TSMC는 논외다. 아, 정말 멋있는 답변이죠. 이게 어닝콜이지. 자세한 건 설명을 못하지만 네. 우리는 아니다. 정말 참 멋진 회사. 예, 멋있습니다. 멋진 회사. 22년도에 대한 얘기고 23년은 그냥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얼버무리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스마트폰 얘기도 조금 나왔는데 스마트폰도 고급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 얘기하는 거죠. 네. 고급 스마트폰도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 거다. 네 이번 분기에 조금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힘들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 정도로 보고 있는 거네. 단 TSMC는 논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너네 HPC 엄청 잘 됐잖아. 이게 ARM 기반이냐 아니면은 X86 기반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ARM 기반이냐 X86 기반이냐 이 질문의 진짜 숨은 뜻은 뭐냐면 ARM 기반은 AMD거든요. 네. 그리고 X86은 거의 인텔 쪽이에요. 그러니까 HPC가 엄청 좋았는데 이거 AMD 거냐 인텔 거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좋았다. 둘 다. 예. 둘 다 HPC는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미국의 얘네가 팹을 하나 더 건설하고 있어요. 그 자국 반도체 육성 정책 때문에 한번 삼성전자 그 이재용도 초대를 해가지고 그쵸, 그쵸. 연적이 있었거든요. 바이든 왔었던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팹을 건설하고 있는데 얘네가 생각한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대요. 특히 인력 쪽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취소될 수도 있냐. 근데 뭐 취소 얘기는 전혀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요청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낸다. 어떻게든 받아낸다. 사실 TSMC 정도면은 미국에서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약속이 있었겠죠. 이 정도 비용이 들 거다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조금 오버되는 게 있으니까 약간 자신감이 있는 어투였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받아내겠죠. 예, 받아낼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TSMC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특히 HPC 이거는 뭐 23년에도 HPC가 우리의 성장을 리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HPC의 비즈니스 익스포저가 센 기업들을 이제 한번 골라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얘기를 하면은 일단 AMD, 엔비디아, 다음에 인텔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HPC를 하는 기업인데 얘네는 긍정 부정이 섞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얘네 셋 다 HPC랑 그냥 일반 PC, 그러니까 노트북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셋 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저번 분기에 HPC를 엄청나게 상승을 시켜 놔가지고 그렇죠. 얘네는 이제 창립 이래 최초로 그래픽 부문보다 이쪽이 더 커졌고요. 매출 비중. 네, 데이터 센터 쪽 매출 비중이 훨씬 커졌고요. 그래서 얘네가 익스포저가 가장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이제 AMD고 그 다음이 인텔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칩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TSMC도 뭐 파운드리 가격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느낌이 좀 다른 게 TSMC는 자신감이 있는 인상이고 그렇죠. 인상을 해도 어차피 니네 우리 쓸 거잖아 라는 거고, 인텔은 이제 가격 인상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얘네가 답변이 되게 구질구질했거든요. 뭐였죠? 우리 뭐 수요도 수요인데 그냥 원자재가 너무 올랐다. 이건 마진 올려야 시켜야 돼서 된다. 올리는 마진 거다라고 시켜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이 칩 가격을 올린다고 해봤자 지금 얘네 칩 가격 사실 올리면 안 되거든요. AMD랑 무한 경쟁 중이고 밀리고 있어요. 얘네 입장에서는 칩 가격 인상하기 싫었을 거예요. 당장의 매출 조금 오르는 것보다 얘네는 더 치명적이거든요. 고객 뺏기는 게. 근데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전히 인텔을 가장 안 좋게 봅니다. 저도 안 좋게 보이네요. 이 또 AMD한테 점유율 뺏기는 부분이 PC가 아니라 HPC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로 보고 있고, 근데 지금 AMD가 엄청 싸거든요. 네. 성장률에 비해서.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AMD가 조금 더 매력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랑 AMD 실적 발표 봐야겠지만 이번에 엔비디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게 HPC 부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모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픽 부분에서도 GPU가 조금 걱정했었는데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GPU 수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나왔고, 마이크론의 GPU 사업부도 되게 실적 좋았거든요. 메모리 쪽에서 조금 망가진 거지. GPU 쪽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이 두 개가 지금 또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내려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거 아시나요? 그 NTMP, 그러니까 넥스트 12months P 기준으로 엔비디아랑 펩시랑 지금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엔비디아랑 펩시랑 똑같아요. 물론 펩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좋은 기업인데 이 정도 성장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펩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리밸런싱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베이비 원몰 타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위아래로 만났구나. 이제 위아래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주얼리 매매법을 쓰자면은 지금 이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AMD 이쪽 기술주를 지금 담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TSMC 실적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그러니까 AMD, 인텔, 엔비디아 뭐 다 시간 되는 대로 팔로우업을 드릴 거니까 저는 어차피 볼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을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쵸, 이게 또 올리는 게 일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싶은 거는 또 올려드릴 거고 그렇죠. 댓글로 이렇게 재촉을 하시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